내가 쓴 쇼핑몰 리뷰 하나로 매일 수익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요즘 SNS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리뷰 알바 제안을 받아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후기 한 줄에 수익금이 쌓이고 실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단순한 알바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도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눈치조차 채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뷰 알바로 시작된 초정교환 사기극.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달 한 시민이 쿠팡 커머스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리뷰만 써도 수익을 드립니다라는 말에 혹해 카카오톡에 연결된 링크를 따라가고 5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돈도 계좌로 들어오니 신뢰가 생깁니다. 리뷰를 쓸수록 수익은 늘어나고 급기야 전국 리뷰 3위라며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받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수익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 다른 참가자 때문에 출금을 못한다는 말이 이어지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사기였습니다. 재무팀장 MD라는 등장인물들까지 모두 한 팀. 피해자는 끝에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사이버 쇼핑몰 사기, 이미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흔했습니다. 후기 알바하실래요? 전화 한 통. 쿠팡 커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니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상대방은 상품을 대신 구매한 것처럼 리뷰를 써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씨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합니다. 이후 받은 링크는 그럴듯한 쇼핑몰 사이트였고 무려 16,000건이 넘는 리뷰와 구매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 축하 포인트라며 5만 점도 주는데 이걸 실제 계좌로 출금해보니 정말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의심은 사라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포인트로 상품을 산 척하고 리뷰를 남기면 구매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에 참여를 이어간 김씨, 나흘 만에 포인트는 8만 점까지 늘어났고 더 큰 수익을 약속받습니다. 여기서 판은 커집니다. 관리자는 김씨에게 리뷰를 잘 써서 전국 3위다라며 VIP 투자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 안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죠. 이때부터 등장하는 인물들, MD, 재무팀장 등은 모두 실체 없는 사기단의 구성원들입니다. 피해자가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이들은 교묘한 협박과 감정 자극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엔 진짜 돈이 들어오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몇 번의 성공 경험이 피해자의 의심을 무디게 만든 거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전화 한 통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리뷰 알바 사기는 기본적으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첫 단계는 신뢰 형성입니다. 초기에 소액의 포인트를 실제로 출금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때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실제로 피해자가 낸 돈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산 것처럼 5만 원을 입금했더니 5만 2천 원을 돌려주는 식입니다. 이익이 생기는 구조죠. 피해자는 이를 투자나 수익 모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사기단은 텔레그램 같은 비공식 채널로 피해자를 초대하며 지금 당신은 상위권 리뷰어다, 전국 3위다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다른 투자자도 있으니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된다. 누군가 중도 포기하면 전원 출금이 불가하다는 규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그만두지 못하도록 심리적 울타리를 쳐놓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 조작과 협박입니다. MD라는 인물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자금을 대신 대주겠다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왜 MD 돈을 받았냐?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조사, 퇴사 위기 등의 말로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인물이 사실상 동일한 사기 조직이란 점입니다. 역할을 나눠 피해자에게 일종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죠.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 수법은 기존 보이스피싱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입금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선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 넘는 돈을 송금했고 사기단은 끝까지 믿게 만들고 포기하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한계입니다. 이 사건처럼
쇼핑몰 리뷰를 가장한 사기 유형은 기존 보이스피싱처럼 국가기관 사칭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지급 정지 조치는 보통 공공기관 사칭이나 납치, 협박처럼 긴급성이 높은 사안에 한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기술은 진화했지만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사기 그 이상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합법적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같은 방식의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뷰를 쓰기만 해도 수익을 준다. 처음엔 실제 돈도 입금된다는 식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는 습관입니다. 초기에 몇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훨씬 더 큰 사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유입되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쇼핑몰이나 플랫폼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실제 기업처럼 꾸며놓은 가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는 물론 금전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거나 계좌를 넘긴 경험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치트 같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진짜 수익은 천천히 쌓이지만 사기는 순식간에 모든 걸 앗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리뷰 알바 사기, 처음엔 그럴듯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참혹합니다. 몇 번의 소액 수익이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은 앞으로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먼저 의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단 단지 개인을 속인 것만이 아닙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름을 도용하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구조.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플랫폼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